취업정보센터 2부 취업의 비밀입니다. 뽑히는 자소서 시간인데요. 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과 이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고 하지만 실속이 가득 찬 자소서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막막한 분들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똑 부러지게 그리고 네. 딱 부러지게 딱 떨어지게 알찬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딱 부러지게, 딱 떨어지게 한번 그 지원 동기 쉽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똑 부러지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오늘은 네.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단골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것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 쓰면 괴롭죠. 맞아요. 예, 많이 괴롭습니다. 이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 작성하라고 하는 항목들이 꼭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성장 과정, 그리고 뭐 성격의 장단점, 사회 경험 및 뭐 입사 후 포부라던가 아니면 뭐 학창 시절 그리고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이 보통 기업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구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의외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면은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거는 남들한테 딱 들어봐야 되는 건데 남들도 이렇게 남의 단점 잘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그래요. 점만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솔직하게 쓰는 것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구직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격의 장단점은 사실 뭐 저희가 진짜 성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성격 사실 뭐 부모님하고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 본인의 진짜 성격 쓰시면 떨어집니다.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이 바로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 부분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 동기가 왜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다른 항목들은 비슷비슷해서 이 기존에 써놨던 거를 좀 다시 쓰면 좋은데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별도로 써야 돼서 이른바 컨트롤 C, 컨트롤 V 저희가 이제 줄여서 복붙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예, 이 복붙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죠. 어렵다. 예, 지원 동기 쓰기 가장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지원 이유를 또 밝혀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이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면서 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어려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원 동기 부분은 우리 초보 구직자분들, 이 구직 활동에 뛰어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복사해서 붙이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지원 동기 면접에서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자기소개서에 이 항목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그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면접에서 왜 우리 회사 어떻게 알고 지원했냐, 뭐 이런 데서 뭐 취업 포털 사이트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그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데 이 서류에서도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 이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항목이지만 진짜 우리 회사에 왜 왔는지 한번 이 말로도 물어보고 글로도 물어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서 부분에서도 이 지원 동기 부분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고 꼭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도 준비해야 되고 이 글로도 준비해야 돼서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글로써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특히 이 채용 담당자가 읽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 회사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채용 담당자는 이미 그 회사 사람이고 누구보다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지원 동기를 읽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이 사람 얼굴 한번 볼까 하면서 면접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소서를 보면 이제 대부분 지원 동기를 좀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 동기가 이 자기소개서 항목의 가장 뒷부분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좀 먼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직무랑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보통 뒤에 물어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보통 일부 기업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개 기업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잘 보시면 자기소개서 항목에 1번이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 제일 앞에. 제일 네. 앞에 이런 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구직자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무리 내 서류가 성의가 없고 정말 읽기 싫어도 정말 채용 담당자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1번을 읽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왔다고 하면은 여긴 지원 동기 진짜 제대로 안 쓰면 떨어지겠구나. 이런 그 긴장감도 한번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지원 동기가 명확하게 쓰여지는 것,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란이 순서가 첫 번째든 마지막이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눈에 네.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편지 봐도 그렇고 첫 구절, 마지막 구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원 동기도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더 그렇겠죠. 그렇죠. 이 지원 동기가 앞부분에 나온다, 반드시 읽는다, 이 부분을 아신다면 기존에 자기가 작성해놨던 이 지원 동기 같은 걸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아, 정말 중요하게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여기를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눈치는 좀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자소서 잘 쓰기 정말 힘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이 부분 궁금할 거예요. 예, 지금 막 카메라 앞으로 저기 TV 앞으로 막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아요. 시청률의 제한 보면은 쭉쭉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소개를 좀 하자면, 우리 보통 기업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 보통 요즘 그 기업 분석을 해라, 기업 조사를 해라, 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그 프로그램적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지원 동기 항목을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지원 동기가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실컷 자기에 대해서 쓰고 지원 동기를 쓸 때쯤에 아, 이 회사 무슨 회사지? 하면서 도대체 이 회사 뭐야? 이러면서 그때 비로소 정보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직 활동의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 취업 확률을 좀 높이려면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급의 분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할지 말지를 먼저 좀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쓰려면 어차피 자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쓸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좀 중복을 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사실 업계에서 쓰는 이 단어나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문장이나 단어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업 분석 방법 마지막에 전문 용어, 업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소위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 그래요. 취업 전인 구직자가 이런 업계에서만 아는 용어들을 네. 쓰면 아, 이 지원자는 평소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좀 좋은데요. 네. 한번 그 실제로 SPC의 실제 지원 동기를 작성했던 그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딱 내용을 좀 보시면요. 지금은 신입사원으로서 실무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부지런히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조화롭게 채워나가며 전문 인력으로 일을 하면서 땀 흘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예, 음식 회사니까 맛보고 싶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네. 자,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합리적으로 이 구직자 머릿속에서 컴퓨터에 타자를 치면서 나왔을까요, 이게?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그러네요. 느낌. 그렇죠. 살짝 그러기엔 좀 느낌이 들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지원자도 이 경영 지원 직무에 지원을 한 지원자였는데요. 이 사실 여기저기 메모를 해두고 이 본인이 기록해뒀던 것들을 글로 잘 압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본인이 어떤 순수하게 창작을 해낸 그런 글은 아닙니다.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사실 등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 머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그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좋은 단어나 문장들을 나의 언어로 한 두세 줄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한번 표현해보겠다, 구사해보겠다, 이런 그 본인의 어떤 그 노하우를 좀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정말 레포트도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퍼와서 네. 잘 버무려서 마지막에 자기 생각으로. 평상시 메모하는 습관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구나, 이렇게 좋은 글, 좋은 느낌이 오는 글을 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뭐 인터넷을 믿으십시오. 인터넷에 많습니다. 예, 우선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네. 이 보통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 좋습니다. 뭐 기업의 진짜 회사 이름, 그리고 뭐 주요 제품, 그리고 CEO나 대표자, 주요 임원들, 그리고 뭐 신년사, 그리고 최근 그 경제 주간지 등의 회사에 대해서 실린 내용들을 먼저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스크랩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보통 저희가 이 대학생들이 뭐 한두 페이지 정도 보면 뒤에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 좀 조사를 할 때는 한 30페이지 이상 쭉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나 글들에서 좋은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일단 뭐 타자 안 해도 됩니다. 마우스로 스크롤로 긁어가지고 한 그 워드 파일에다가 계속 복사해서 붙여 넣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단어들을 막 수집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모입니다. 네.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요. 보통 경영 이념, 뭐 비전, 그리고 이 미션, 대표 인사, 제품 소개서, IR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중복되고 빈도가 높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통 저희가 한 20줄 정도 그 인터넷에서 좋은 그 단어나 문장들을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거를 딱 3줄.
세 줄로 내가 한번 이거를 압축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딱 세 줄로 써보면은 이게 바로 그 지원 동기를 쓰는데 가장 좋은 첫 번째 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그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로 한 세 줄로 표현한 한번 예문을 좀 같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문 좀 같이 예, 한번 보도록 궁금해요. 하겠습니다. 예. 예문 보시면요. 인문학적 교양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회사 조직 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벌써 여기까지도 단어가 벌써 그렇죠? 새로운 생각을 썩히지 않고 구체화시켜 모두를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쉬운 인생길로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참신하고 신선한 세계를 꿈꾸며 주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구어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거의 엄청나죠. 이게 본인이 순수하게 썼다기보다는 많은 조사를 통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줄로 압축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지원 동기를 쓰는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원 동기 쓸 때 앞에 처음에 첫 문장을 못 쓰겠어요라는 고민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보통은. 어려워요. 시작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딱 세 줄로 압축해서 그걸 먼저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점, 이 기업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온 점, 그 다음에 입사한 다음에 어떤 이 직무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겠다,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잘 갖춰서 쓰신다면 지원 동기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회사를 조사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많이 나오고 있는 말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자기소개서도 좀 더 눈에 띄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거는 알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쓰는 방법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오늘 네. 이 시간 정리 좀 좀 부탁드릴게요. 해볼까요? 예, 보통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좀 이 조사를 먼저 하는 것, 이것을 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 기업에서 쓰는 단어, 좋은 문장 이런 것들을 좀 잘 버무려서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좀 잊지 마시고요. 보통 우리가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과정을 보통 우리가 뭐 숫자 스펙이나 본인이 그 잘해왔던 걸 좀 자랑하기 위해서 경험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회사를 조사했던 것만큼 본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시고요.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정말 나중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책임지는 조기 퇴사를 하지 않는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고 뭐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지원 동기 이런 거 정말 확실하다. 이런 모습을 지원 동기에서 딱 보여주시고요. 네. 특히 지원 동기는 한 회사에 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내가 쓴 걸 가지고 단어만 조금 바꿔서 여러 회사에 넣는다. 이런 생각 되죠. 조금 버려주시고요. 네. 오늘 일러드린 제가 방법을 한번 응용해 보시고 한번 써보신다면 상당히 쉽게 이 지원 동기를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특히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 네 문장으로 네 줄에 압축해서 표현하라. 이 점 강조해 주셨고요. 또 지원 동기는 한 개 회사에 붙여넣기 하지 말고 무조건 맞아. 한 개만 써라. 이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